지구인들아! 구독을 부탁한다! 여기는 깊은 바닷속 해저과학기지 딥스타 6입니다. 그리고 이 커플은 오늘의 주인공인 맥과 콜린스 박사로, 맥은 고용된 잠수함 조종사였지만 상관인 콜린스와 뜨거운 관계였죠. 이들은 해군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모여든 연구원들로 무려 수개월간 해저에 머무른 상태였습니다. 이제 기지의 추가 건설을 하기 위해 근처의 건설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현장 아래 위치한 거대한 동굴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겔다 박사는 위험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며 동굴을 폭파해 기지를 세우자고 말합니다. 닥치고 폭파해. 아씨. 엔지니어인 슈나이더와 간호장교인 노리스, 그리고 열심히 헬스를 즐기는 스카파르. 샤워를 하던 그 순간 리차드슨 등장. 이들도 연인 관계였군요. 이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기지 건설의 한창인 엑스트라들. 폭파한다. 그렇게 동굴을 폭파시키는데 성공하고 조사를 위해 일단 리모트를 보내는 엑스트라들. 하지만 리모트가 사망해버리고 엑스트라들은 최신 장비인 리모트를 되찾기 위해 직접 동굴로 출동합니다. 브레스 타이탄 발진! 그렇게 동굴로 들어간 멍청이들. 저런 데는 해저 괴물이 살기 마련이지. 역시나 무언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통신 두절. 콜린스는 급히 구조 요청을 때리지만 이번엔 콜린스를 노리는 무언가. 그렇게 공격당한 콜린스는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콜린스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본부에선 캡틴과 맥이 구조를 위해 잠수정에 탑승합니다. 지금부터 출동 준비를 시작한다. 압력 3.6 이상무, 연료 412파운드 이상무. 여자친구는 패스. 상사를 꼬신 노하우가 뭐야? 잘생기면 됩니다. 닥치고 출동해 새끼야. 출동! 구조하러 가고 있다. 오바. 구조하러 가고 있다. 오바. 그 순간 잠수정으로 다가오는 무언가. 뭔가 다가온다. 저기 뭐야? 일단 불 꺼. 사라졌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한 둘. 무사히 콜린스의 잠수정에 도킹하는데 성공하고, 하지만 충격으로 부상을 입은 동료는 이미 사망해버렸고. 빨리 안 나고 뭐해 새끼들아! 나와 빨리! 콜린스를 구해내는 맥. 서둘러! 하지만 그때 아니야 이 새끼들아! 빨리 나오라고 했지 새끼들아! 어떡하지? 어떡해? 난 몰라. 에이, 나도 몰라. 탈출 성공! 캡틴 사망. 결국 둘만 살아남아 딥스타로 귀환하는데 성공합니다. 다행이다. 이제 총원 11명 중 4명이 사망해 7명만이 남은 상태. 죽을 뻔했네. 캡틴이 죽어서 마음 아프지? 캡틴이랑 친한 사이였잖아. 여기 사진. 정말 좋아 보인다. 나가줄래? 무사히 구조된 콜린스가 진찰을 받던 중. 뭐야 이거? That was our baby's heartbeat. Snyder Richardson. 그렇게 노리스는 자리를 비켜주고
아기 이름은 캡틴의 이름을 따자. 이제 비상사태가 되자 철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간호장교 노리스. 슈나이더는 철수 직전 매뉴얼에 적힌 대로 코드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자! 폭발하는 미사일. 당황하는 슈나이더. 일행들은 패닉에 빠지고, 슈나이더는 매뉴얼대로 코드를 입력했을 뿐이지만 컴퓨터의 오판단으로 인해 기지의 미사일이 폭발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급히 보수 작업에 들어가는 일행들. 돌려! 일단 돌려! 휴, 한숨 돌렸네요. So what'll happen when it goes to 하지만 감압장치의 고장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 결국 외부에서 장치를 수리하기 위해 마크 38을 착용하는 리차드스. 마크 38 출동! 그렇게 수리를 하던 그때 Shut off the outside lights. 급히 기지를 귀환시키는 일행들.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괴물. 일행들은 급히 도망치지만 남친을 잃은 스카페리는 패닉에 빠진 채 사망. 문을 잠그면 어떡해! And Vin is patching the hose to the decompression bay. 알아서 기어 이 새끼야. 네 형. 무기를 챙기는 일행들. 결국 감압장치를 수리하려면 다시 괴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괴물은 숨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맥은 장치를 수리하고 그때 겔다를 죽여버리는 슈나이더. 이 새낀 도대체 뭐죠? 이런 영화엔 꼭 이렇게 트롤 같은 놈이 한 명씩 있는 법이죠. 많이 놀랐죠? 죽여버리죠. 강제로 진정제를 투여하는 노리스. I know. Okay, we'll meet in the escape pod. 하지만 겁쟁이였던 스나이더는 지 혼자 살겠다며 탈출용 포트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고, 그렇게 홀로 탈출하는 슈나이더. 저 쌍놈 새끼 죽을 건데 뭐. 압력을 줄이지 않은 채 발진한 슈나이더는 그대로 뒤져버립니다. 사망. 살아남은 세 사람. 위기의 순간. 결혼하자. 정말? 어? 아무튼 감압에는 성공했지만 이제는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고, 맥은 급히 자신의 잠수정을 가지러 갑니다. 그렇게 똥줄타게 맥을 기다리던 둘. 결혼식은 최고급 호텔에서 할 거예요. 그래, 최고로. 그만 좀 해. 그때 그 소리에 문을 열자 밀려오는 물살, 그리고 괴물. 빛으로 괴물을 유인하는 노리스. 마침 맥이 도착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노리스. 라이트닝 포트! 고맙습니다! 드디어 탈출을 시도하는 커플. 무사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성공하고 야스! 보트를 타고 탈출하려던 그때 말도 안 되게 괴물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이건 꽃게인지 랍스타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나오지도 않는군요. 아무튼 맥은 기름을 흘려 불을 붙이고 괴물과 함께 자폭해버린 맥은 무사했네요. 그렇게 둘만 살아남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디오스. 이 영화는 1989년 작품으로 당시 유행하던 해저괴물 공포영화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작품으로 어비스나 레비아탄 같은 영화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았지만 너무 레비아탄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트롤즈 타는 슈나이더와 레비아탄의 식스팩도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말이죠. 다 죽고 주인공 커플만 살아남는 결말도 아주 비슷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찾아보시고 고전 감성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단체로 해저에 가면 주인공 커플만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 이상 딥식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 이곳은 정글의 법칙에서나 불법한 평화로운 정글입니다. 한 남자가 습지에서 통발을 수거하고 있군요. 그렇게 던져놓은 통발을 수거하려던 그때 무언가에게 공격당하는 남자. 굿바이. 그리고 다른 곳에선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샘이라는 감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가는 샘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되고 샘은 조금 전 사건이 발생한 습지를 조사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제 습지에 도착한 샘. 이곳에서 메리라는 생물학자를 만난 샘은 메리와 함께 살인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5시간이나 걸린다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인데요. 겁나 멀어. 가는 길에 날씨가 더웠는지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메리. 아무튼 이들은 곧 살인 포인트에 도착하고 때마침 낚시를 하고 있던 아저씨를 만나 그들의 마을로 향합니다. 마을에 도착한 샘과 메리. 이들은 최초 사망자의 부인인 글로리아, 딸인 일라이자, 그녀의 남자친구인 댄을 만납니다. 그리곤 글로리아에게 몇 달 전 근처에 이상한 보트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듣게 된 샘. 샘과 메리는 곧바로 그 수상한 보트로 향합니다. 이제 보트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두 사람. 하지만 보트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크기의 비늘을 발견하는 메리. 이들은 곧장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지만 야, 이 쌍구렁만 같은 새끼야! 그렇게 아저씨는 파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정글이다! 이제 아저씨를 죽이고 마을로 돌아온 둘은 평화롭게 일광욕을 즐기는군요. 그때 그 생선은 내가 잡아서 회쳐먹을 거야. 등장하는 옆집 아저씨. 시끄럽고 와서 밥이나 처먹어. 에휴, 뒤져야 정신 차리지. 그 시각 다른 곳에선 제프라는 사냥꾼과 심부름꾼인 앤토니 무언가를 찾았다는 대화를 나누고 이들은 곧장 그것을 찾기 위해 정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람이 죽었다는 걸 까맣게 잊었는지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 멘탈 보소. 그때 옆집에 살던 다른 아저씨가 물속에 뭔가 있다며 조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랜턴을 비추자! 염! 놀란 이들은 밖으로 나와 옆집 아줌마를 구해주려 하지만 보트를 끌고 가는 무언가. 뒤집기! 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들은 이제서야 탈출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보트를 전부 뒤집어버리는 생선.
이들은 결국 옆집 하우스보트를 탈취해 탈출하기로 마음먹은 뒤 일라이자를 양동이에 태워 옆집으로 보내버리는 샘. 나쁜 새끼. 그리고 역시나 끊어져 버리는 줄. 겨우 목숨을 건진 일라이자. 하지만 하우스보트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괜히 목숨만 걸었네요. 이제 단단히 화가 난 리카르도. 내가 이래봬도 낚시 30년차 베테랑이란 말이지. 에휴, 모질이 새끼. 그때 올라온 생선. 헤드샷! 그렇게 리카르도는 월척을 낚았습니다. 나의 승리다! 그 순간 생선 역시 월척을 낚았습니다. 하지만 리카르도가 떨어뜨린 총이 불타기 시작하고 메리가 탈출할 방법이 떠올랐다며 떠들어대던 그때! 그렇게 탈출 방법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얼마 뒤 샤워를 마친 일라이자. 하지만 벽을 뚫고 들어오는 생선. 일라이자는 급히 옥상으로 도망쳤지만 골인! 메시의 프리킥급 정확도를 보여주는 가스통. 빵! 폭발에 휘말린 일라이자는 물속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물로 뛰어드는 샘. 글로리아는 자신의 피를 뽑아 생선을 유인하지만 반만 돌아온 글로리아. 엄마! 계속되는 생선의 공격에 집들마저 침수되기 시작하고 이제 물에 잠기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보트 소리. 그거 무슨 일이요? 멍청이들. 이들은 제프와 앤토니였네요. 사실 모든 악의 근원은 제프였습니다. 이 생선들은 낚시에 미친 제프가 월척으로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특별히 주문한 유전자가 변형된 가물치였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던 그때 앤톤 사망, 조명탄 발사! 도망치는 가물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제프는 낚시왕이 되기 위해 이들을 모두 태우고 가물치의 낚시 포인트로 향합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도착한 대박 포인트. 홀로 들어가기 무서웠던 제프는 샘을 협박해 앞장서게 하는군요. 제가요? 그렇게 가물치의 기지에 침투했지만 밀지 말아요. 조명탄을 맞은 후유증 때문에 사망해버린 가물치. 하지만 여기서 제프의 충격적인 한마디. 가물치는 총 3마리야. 3마리? 겁먹은 샘은 바로 도망쳐버리고 그렇게 낚시왕이 되고 싶었던 제프의 꿈은 날아가 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보스 가물치의 충격. 그 충격에 대는 보트에서 떨어져 버리고 샘을 끝까지 쫓는 가물치. 그러자 샘은 강력한 선풍기 공격으로 가물치를 갈아버립니다. 결국 승리하게 된 샘과 일라이자. 그렇게 둘은 행복한 수영을 즐기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4년 작품으로 평범한 낚시 영화입니다. 조금 잔인할 뿐이죠. 편집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잘려나갔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물치 3마리가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내용입니다.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일단 리더로 보이는 샘이 너무 멍청해요. 만약 리더가 김병만이었다면 다 살았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가물치의 공격성을 볼 수 있었던 영화 프랑켄 피쉬였습니다. 월척이다! 여기는 플로리다의 심해. 작업에 열중인 이들은 트라이 해양광업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은과 귀금속 등의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
90일간 치매의 채굴기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오늘은 87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탐사대의 대장인 백이 상황실에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작업을 마치고 대원들이 기지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한 대원의 잠수복에 이상이 생기고 급히 의료실의 박사를 찾아보지만 박사는 없었습니다. 당황한 백은 286 컴퓨터를 켜보지만 컴맹이었네요. 에이씨, 아무거나 눌러보자. 대원들은 서둘러 데서스를 기지로 복귀시키고 백은 힘겹게 기지로 돌아온 데서스에게 따봉! 잠수복을 선보는 윌리엄스는 고장난 잠수복을 보고는 내가 입을 거 아닌데 뭐. 그리고 데서스를 검사하던 톰슨 박사는 정상. 백은 사장인 마틴과 통신을 하고 있군요. 마틴은 톰슨 박사가 전에도 불복종 사건 등이 있었다며 박사와 문제가 생기면 말해달라고 백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백은 알아서 할게요. 이 새끼야. 이제 일과를 마친 대원들은 각자 휴식을 취하게 되고 야한 잡지를 챙기는 한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식스팩. 식스팩은 침대에서 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윌리엄스가 침대에 숨겨놓은 바다거미를 발견하고는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본 백은 소란의 주범인 윌리엄스와 식스팩에게 내일 휴가는 없으며 둘이 작업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음날 작업을 하던 식스팩과 윌리엄스. 하지만 문제아 식스팩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낭떠러지로 떨어진 그는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나 저 새끼를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연락 두절이 된 식스팩을 찾아 헤매던 윌리엄스는 낭떠러지 밑에서 침몰한 배를 한 척 발견하게 되고 배에는 러시아어로 레비아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지에선 레비아탄이라는 배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하지만 레비아탄은 현재 발트해에 러시아 함대와 같이 있다는 말을 전해댔습니다. 윌리엄스는 식스팩을 찾으러 침몰한 레비아탄에 들어가고 배 안을 수색하던 중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 식스팩이 금고를 하나 발견했네요. 무사히 기지로 복귀한 식스팩은 다같이 자신이 발견한 금고를 조사하는 틈을 타 술병 하나를 몰래 슬쩍합니다. 백은 어떤 서류를 발견하고 박사에게 뭐라고 써있는지 물어보지만 전부 사망했다고 말하는 박사. 그리고는 보드카를 한 병 발견하지만 백은 압수를 해버립니다. 그날 밤 백과 박사는 레비아탄의 선장이 남긴 영상을 확인하지만 전염균이라는 말밖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톰슨 박사는 침몰한 배에 기록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배의 폭발 흔적으로 보아 고의로 배를 가라앉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개인 정비 시간. 보머는 백의 개인 기록을 훔쳐오고 데서스는 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금고를 열어 백이 압수했던 보드카를 훔쳐옵니다. 그렇게 다 같이 한잔하려는 순간 맹물이었군요. 눈치 빠른 백이 이미 물로 바꿔치기 한 모양이네요. 하지만 식스팩은 침실에서 몰래 훔친 보드카를 혼자 마시고 있었고 그것을 눈치챈 보먼이 자기도 한 잔 달라고 말합니다. 그 시각 운동을 하던 윌리엄스는 백이 혼자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백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하고 백 역시 윌리엄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둘은 좋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다음날 아침 기왕까지 드디어 하루 남았지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 박사에게 검사를 받는 식스팩. 식스팩의 피부에는 뭔가 각질 같은 게 생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마틴 사장에게 서둘러 귀환시켜달라고 통신해보지만 사장은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나 저
다시 의무실에선 박사가 식스팩의 피부를 채취하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지만 피부에서 세포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컴퓨터는 이것을 알 수 없는 생명체라고 판단했습니다. 톰슨 박사는 이것이 유전적 변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괴로워하던 식스팩은 피부 질환으로 어이없게 사망하게 됩니다. 백은 식스팩의 어이없는 죽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식스팩의 죽음을 잠시 비밀로 하자고 말하고 톰슨 박사는 전염병일지도 모른다며 다른 대원들도 피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와우. 그렇게 한 명 한 명 피부 검사를 하는 톰슨 박사. 하지만 하필이면 보몬의 차례에서 호출이 오고 급하게 자리를 비웁니다. 사장인 마틴의 호출이었군요. 백은 다시 한번 긴급 대피를 해야 한다며 귀환시켜달라고 하지만 마틴은 태풍이 왔다고 핑계를 대며 12시간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뭐 12시간? 그때 구토를 하며 몸에 이상을 보이는 보먼. 윌리엄스와 존스는 보먼을 의무실로 옮긴 후 박사를 찾아 의무실 안쪽에 방을 살펴보지만 안에서는 식스팩의 시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존스와 윌리엄스는 박사를 찾으러 떠나고 혼자 남아 세수를 하던 보먼은 극심한 탈모 현상을 겪습니다. 충격에 빠진 보먼이 식스팩에게 다가가지만 이제 보먼을 찾는 백과 박사. 하지만 보먼은 이미 샤워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습니다. 그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백은 대원들에게 피부병에 대해 얘기를 하며 기한 시간도 12시간 늦춰졌다는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의무실로 향하자 보먼의 시체는 식스팩의 시체와 그레이트 무적 합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은 보몬과 식스팩의 시체를 기지 밖으로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들고 잠수실로 향하지만 갑자기 공격해오는 시체에게 캅은 상처를 입게 되고 서둘러 시체를 밖으로 내보내지만 다리 한 짝을 미처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백과 박사는 계속해서 레비아탄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박사는 인간이 물속에서 살기 위해 유전자 변형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우와! 그때 잘려나왔던 다리는 무언가 이상한 생명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대원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렇게 다투게 된 데서스는 먹을 걸 가지러 간다며 식당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찾다가 갑자기 괴물의 공격을 받은 데서스는 뒤따라온 존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겁에 질린 존스는 문을 잠근 채 자리를 벗어납니다. 튀어! 그리고는 일행들을 데리고 식당에 왔지만 이미 데서스는 없었고 기지는 갑자기 정전이 일어납니다. 백과 존스는 기지를 수색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윌리엄스였네요. 배 안에 괴물이 있대. 괴물이 있다는 말을 전하고는 무기들을 챙겨 전투 준비를 시작하는 백 일행. 바베큐 파티다. 박사와 캅은 의무실을 수색하던 중 수연용 피를 몽땅 털려버린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캅이 고장난 전기를 손보던 중 갑자기 괴물의 공격을 받게 되고 박사는 전기톱으로 캅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후 괴물은 피를 먹고 성장하며 먹은 인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는 박사. 놀랍군요. 그리고는 레비아탄이 유전자 실험에 실패하자 배를 일부러 침몰시킨 것이라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말을 하면 좀 들어 임마. 이제 백은 괴물을 잠수실로 유인해 밖으로 방출하자는 작전을 세우고 자신의 피를 뽑아 괴물을 잠수실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괴물은 피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사이 톰슨 박사는 캅의 상처를 보며 상처가 낫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붕대를 가지러 의무실에 다녀온다고 말하는 박사.
하지만 박사는 의무실이 아닌 상황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회사로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후 박사는 비상탈출선을 발사해버립니다. 돌아온 박사는 캅의 붕대를 갈아줬지만 갑자기 꿀렁이기 시작하는 캅의 가슴. 당황한 윌리엄스는 도망쳐버리고 박사는 캅에게 공격당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친 윌리엄스는 무사히 백과 합류했고 백 일행은 상황실에 도착했지만 박사는 이미 회사로 유서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희생으로 괴물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살고 싶었던 백은 다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메시지를 받은 사장은 안심하라며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어버린 사장.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군요. 구조를 기다리던 백은 뭔가 이상함을 느껴 컴퓨터를 확인하지만 기지의 모든 자료는 폐쇄되어 있었고 자신들은 이미 사고로 사망자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괴물이 배기구를 공격하고 기지는 10분 안에 폭발할 위기에 놓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배기구를 수리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일행들. 하지만 그곳에서 괴물과 하나가 되어버린 박사를 발견합니다. 이제 탈출을 감행하기로 한 일행들은 서둘러 잠수복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괴물이 나타나고 백은 윌리엄스와 존스를 먼저 탈출시킵니다. 그리고는 괴물과 맞짱 뜰 준비를 하지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베서스. 그렇게 괴물과의 추격전 끝에 불을 지른 후 잠수복을 입는 데 성공한 백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탈출과 함께 기지는 폭발해버립니다. 힘겹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 성공한 윌리엄스와 존스. 백 역시 무사히 수면 위로 올라왔군요. 때마침 구조용 헬기가 나타나고 무사히 구조되려는 찰나 끈질긴 괴물이 여기까지 쫓아왔군요. 괴물의 공격을 받는 존스. 백은 존스를 구하러 가던 도중 이미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폭탄을 장전해 왼손은 거들 뿐 슛! 그렇게 괴물의 입에 폭탄 슛을 넣어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제 무사히 구조된 백과 윌리엄스가 신나게 집에 가려던 찰나 갑자기 등장하는 사장 마틴. 그리고는 백에게 고생했다고 말하다가 죽방을 맞고 기절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89년 작품으로 당시 영화 에이리언 시리즈의 엄청난 흥행으로 비슷한 괴물이 등장하는 아류작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 역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에이리언 아류작 중 하나지만 그래도 단순 아류작이라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89년도에 이 정도 CG라면 훌륭한 편 아닌가요? 바닷속의 에이리언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봐도 나쁘지 않은 영화입니다. 그럼 이만 스토리텔링을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심심 펀치! 감사합니다. 여기는 뉴욕. 낚시를 즐기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한 녀석이 잡혔어. 누가 이기나 해보자. 뭐가 이렇게 커? 월척이다. 그렇게 도시로 올라온 월척은 뉴욕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식사를 즐기던 빅터라는 카메라맨이 특종을 잡겠다며 카메라를 챙겨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목숨 걸고 월척을 찍는데 성공한 빅터. 그렇게 도시는 비상사태에 들어가고 괴물이 사라졌다며 수색을 시작하는 군인들. 이 남자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닉이라는 벌레 전문가입니다.
촬영에 성공한 빅터는 환호를 받게 되고 그의 동료였던 오드리는 뉴스에 나오는 닉을 보곤 Cayman, I've got a lead. I know a guy who's on the inside with the military. 그날 밤 사라진 괴물을 찾던 군대는 닉의 조언을 받아 대량의 생선으로 유인할 작전을 세우고 회 생각나지 않냐? 그때 갈라지는 도로. 영! 괴물을 본 닉이 사진을 찍자! 누가 사진을 찍었는가? 아무튼 그렇게 생선을 먹으러 가는 괴물. 덩치가 엄청난데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그렇게 괴물이 만찬을 즐기던 그때 공격하는 군인들. 이게 괴물을 노리는 건지 도시를 노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놀란 괴물은 파이어! 헬기까지 출동해 괴물을 추격하지만 조준 발사! 뭐 하는 걸까요? 임무 완료. 뉴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군대. 하지만 이 새끼들은 뉴욕은 내가 지킨다. 그 시각 괴물이 흘린 피를 채취하는 닉. 특종을 잡고 싶었던 오드리는 옛 남자친구인 닉에게 접근하고 닉은 오랜만에 만난 오드리를 본부로 데려가 고급 정보들을 마구 떠들어댑니다. 그때 괴물이 임신을 했다고 말하는 닉. How can he be pregnant? 놈은 유성생식을 하는 거야. Nesting? 그럼 우린 유성생식이다. 그렇게 신난 닉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고 홀로 남은 오드리는 특급 비밀이라고 적힌 비디오를 발견한 뒤 거지라. 출세에 눈이 멀어 테이블 훔쳐 달아납니다. 이제 또다시 숨어버린 고질라를 찾기 위한 작전 회의가 시작되고 알을 낳기 전에 둥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닉. 그때 오드리가 훔쳐간 특급 비밀이 뉴스에 나오는군요. 넌 오늘부로 해고야! Nick took 결국 해고를 당한 닉 앞에 철판 깔고 나타난 오드리. 오드리는 미안하다고 떠들어댑니다. Sorry. 하지만 그것을 몰래 지켜보던 빅터는 급히 닉을 따라가고 공항으로 가는 줄 알았던 택시기사는 프랑스의 비밀 요원이라네요. 그렇게 프랑스의 비밀본부에 도착한 닉은 사실 고질라가 프랑스의 핵실험에 의한 방사능 유출로 만들어진 돌연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합시다. 월급은 얼마 줄 겁니까? 열정페이! 오케이! 그것을 몰래 지켜보는 빅터. 이제 집으로 돌아온 빅터는 울고 있는 오드리에게 닉과 화해를 시켜주겠다며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빅터를 따라 나선 오드리. 그날 밤 뉴욕을 순찰 중인 고질라.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건가? 착한 고질라는 아무도 죽이지 않고 또다시 달아납니다. 그렇게 군대의 뉴욕 파괴가 시작되고 바닷속으로 달아나버린 고질라. 하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해군이 어뢰 발사! 사망! 고질라. 그렇게 우리의 착한 뉴욕의 수호신 고질라는 사망해버립니다. 나쁜 놈들. 그 시각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이미 둥지에 알을 낳아버린 고질라. 엄청나게 많은데요. 존나 많군.
부화하기 시작하는 고질라 주니어. 아이고 귀여워라. 너무 귀여운데요. 이 아이들은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주면 좋겠네. 배고파. 배가 고팠던 착한 주니어들은 생선 냄새가 몸에 밴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때마침 이곳에 도착한 빅터와 오드리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구를 찾던 닉은 뭐야? 맛있게 드세요. 무사히 대장과 합류했지만 오드리와 빅터가 나타나고 결국 이들은 함께 도망칩니다. 방송실에 도착한 이들은 곧바로 생방송을 준비하고 방송을 통해 고질라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닉. 닉은 당장 이 경기장을 폭파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4만 마리가 넘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Live from Madison Square Garden. 그렇게 미국의 폭격 준비가 시작되고 남은 시간은 6분. 탈출을 감행하는 1회. 하지만 출구를 막고 있는 귀여운 녀석들. 남은 시간 30초. 그때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탈출하는 1회. 그렇게 파이어! 귀염둥이들과 함께 뉴욕은 불바다가 됩니다. 나쁜 새끼들. 아무튼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며 영화는 끝이 나는 줄 알았지만 누가 뉴욕에 불을 났느냐? 등장하는 아빠. 사실 죽은 고질라는 엄마였고 이들은 무성생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아닌 말 좀 뭐. 아무튼 택시를 타고 열심히 도망치는 닉 이레. 그렇게 이들은 다리 위로 고질라를 유인한 뒤 고질라가 줄에 묶인 틈을 타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아이고. 다가가는 닉. 유서? 그렇게 착한 고질라들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신이 난 사람들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다 보시면 어떡하냐 이 새끼들아. 이 영화는 1998년 작품으로 뉴욕의 3분의 2를 박살낸 군인이 착한 고질라에게 승리하는 영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대부분을 박살낸 건 고질라가 아닌 군인이죠. 작중에도 나오지만 유도 미사일이 건물의 열을 추적해서 그렇다나 어쩐다나. 고질라는 단지 산란기가 되어 알을 낳기 위해 뉴욕에 잠시 들렀을 뿐인데 말이죠. 보다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은데 출세에 눈이 멀어 남친을 버리고 떠난 여성이 또다시 출세 때문에 전 남친인 닉을 이용하려고 하는 점과 다른 고질라 작품들과는 별개로 나온 영화인 만큼 고질라의 성능이 너무 많이 너프된 점도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90년대 후반 영화치고 상당한 그래픽을 선보였다고 생각되며 오락영화로 보기엔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아무튼 재미를 위해 약간의 각색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거라 생각되며 자세한 영화의 스토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착한 고질라들을 애도하며 영화 고질라였습니다. 지구인들아! 구독을 부탁한다! 여기는 미국, 같은 프랑스. CIA 은퇴 후 마누라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2단 옆차기의 달인 제키. 하지만 전 동료가 나타나 최악의 범죄자인 스타브로가 떴다며 델타팀에 합류해 그를 생포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무기를 구하기 위해 벨기에로 향한 잭은 야스라는 전직 농구 선수를 만나고 무기를 구한 잭은 델타팀에 합류해 스타브로가 출몰할 것만 같은 놀이공원으로 출동합니다. 언제 오는 거야 이 새끼? 그리고 드디어 나타난 스타브로.
스타브로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놀이공원에 온 것이었죠. 그렇게 체포하려던 순간 벌어지는 총격전. 스타브로의 아내와 아들은 사망해버리고 돌진하는 잭, 넘어지는 척 발차기! 긴급 회피! 하지만 결국 도망치는 스타브로. 잭은 곧장 스타브로를 쫓아 병원 안으로 들어오고, 그때 스타브로는 아내와 아들이 죽은 게 전부 잭 탓이라며 복수를 선언합니다. 사코케! 갤럭티카 펜타! 오버헤드 킥! 아이고! 옆방으로 가는 킥! 하지만 이런 씨발 스루텐잖아! 아우 안돼! 당해버린 잭 사망. 4개월 뒤, 죽은 줄 알았던 잭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작전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사망 처리됨과 동시에 콜론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섬은 CIA에서 은퇴당한 요원들이 범죄 사건을 분석하는 하이테크놀로지 조직이었습니다. 지랄도 풍년이구만. 다음날 보급 물자가 섬에 도착하고 침착하게 타이밍을 재는 잭. 잭은 뇌내 시뮬레이션을 통해 섬을 탈출할 작전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재활 훈련을 시작하는 반담형. 그럼 몸을 한번 풀어볼까?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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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어! 다 나왔다! 그 시간 예술가였던 캐서린은 로마의 전시회장으로 출장을 오고 이곳에서 스타브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도 범죄를 분석하는 잭과 탐정단. 하지만 현장에서 스타브로가 남긴 메시지를 발견한 잭. 그렇게 잭은 서둘러 탈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단 지문을 떼어내 자동 인증기를 만들고 보급이 오는 시간에 맞춰 Thank you, Mr. Quinn. 그렇게 물자에 매달려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날 밤 퇴근을 하는 야스. 잭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야스에게 무기를 빌리고 빌리는 김에 야스도 빌립니다. 오 야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둘은 차를 훔쳐 마누라를 구하러 갑니다. 야스! 하지만 출산이 임박한 캐서린은 병원으로 실려가려 하고 마침 아내를 발견한 잭. 그 순간 나타난 스타브로. 내가 죽어줄 테니 가죽은 봐주라. 뭐라는 거야? 다 죽일 건데. 그때 잠복해있던 각국의 요원들이 총격전을 벌이고 소란해진 틈을 타 저격수의 뒤를 쫓는 잭. 내 마누라 어딨어? 반담 돌려차기! 장클로드 킬! 내가 장클로드 반담이다.
다이너마이트! 승리한 잭은 스타브로가 남긴 단서를 가지고 탈출합니다. 그날 밤 야스가 후원하는 단체에 도착한 잭. 붐! 이곳은 로마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잭은 아내의 약을 처방해준 의사를 추적하고 콜로니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 시간 출산하는 캐서린. 곧 잭이 도착했지만 아기는 스타브로가 빼돌린 뒤였습니다. 아기는 어딨지? 그렇게 콜로세움에 도착한 잭은 스타브로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지. 여긴 지뢰가 잔뜩 심어져 있으니까 말이야. 그럼 잘해보라고 잭. 안돼! 단단 캐! 그 순간 등장하는 야스. 좆됐다네! 호랑이에게 쫓기는 잭. 그렇게 호랑이에게 큰 악됨을 준 뒤 경기장으로 돌아왔지만 시작되는 보스전. 비상가! 왕 전무가! 그 순간 밟아버린 지뢰. 둘 다 밟았네요. 하지만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지뢰 위치를 바꿔놨어? 예스! 돌아가자! 엄마. 아기를 들고 나타나는 콜로니 요원. 야스 야스! 자판기 쉴드! 무사히 탈출하는 잭과 야스! 후! 하지만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 연막탄! 안 그래도 놔주려고 했어 이 새끼야. 굿바이! 컴온 야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97년 작품으로 장클로드 반담 주연의 슈퍼 발차기 액션 영화 더블팀입니다. NBA 스타 데니스 로드맨과 반담명의 파이팅 넘치는 액션을 볼 수 있는 영화이며 악역을 맡은 미키 루크 역시 전성기 때의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고전 영화이지만 화려한 캐스팅과 멋진 액션이 일품인 작품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며 이상 영화 더블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면 우리 모두 드림팀! 여기는 아마도 미국일 겁니다. 뱀파이어를 사냥하는 한 남자 데이워커. 전편에서 실종된 위슬러의 행방을 찾기 위해 뱀파이어 일당을 조지기 시작하는 블레이드. 처리 완료. 야야, 우리 할배 어딨어 이놈의 새끼야. 한 놈을 생포해 정보를 캐낸 블레이드는 곧장 아지트를 습격하고 그곳에서 비싸 보이는 최신 장비를 발견합니다. 드디어 발견한 위슬러.
제 손으로 보내드리죠. 응? 아니, 그러지 마 이놈의 새끼야. 제가 업어드릴게요. 최대한 가벼운 척. 난 주인공이니까. 본부에 도착한 블레이드는 뱀파이어가 되어가는 위슬러에게 해독제를 주사하고 햇빛에 노출시켜 테스트를 한다네요. 내일 아침까지 무사하면 살려드리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위슬러는 살아남았군요. 야, 이 쌍놈 새끼야. 그리고 이 녀석은 스커드라는 놈으로 2년간 위슬러의 빈자리를 채워준 알바생입니다. 그 순간 뱀파이어가 쳐들어오고 블레이드가 블레이드를 가지러 간 사이 쓸데없이 치고받던 순간 안 보인다! 이렇게 어두운데 선글라스를 꼈으니 안 보이죠? 거기는 안 돼! 그렇게 한참을 싸워놓고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상한 새끼들. 이들은 다짜고짜 큰일 났다며 동맹을 제안합니다. 출동! 여기가 바로 뱀파이어의 본거지. 문이 열리자 등장하는 나쁜 놈의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왕은 뱀파이어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며 최근 등장한 신종 리퍼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에 감염되면 인간이고 흡혈귀고 상관없이 전부 먹어버린다고 하네요. 정말 위험하군. 그 숙주인 노맥을 잡기 위해 뱀파이어 특전사인 통칭 블러드팩이라는 녀석들과 함께 팀을 꾸리게 된 블레이드. 후후허, 신기한 거 보여줄게. 호! 잘 봐. 그러니까 내 심기를 건들지 말았어야지. 오늘부터 너희는 내 부하다. 그렇게 고통의 집에 도착한 이렌. 안 보인다. 그 내부는 바로 클럽이었습니다. 일단 흩어져서 탐색을 시작하는 팀원들. 그때 습격당한 니사. 곧장 블레이드가 나타나 헤드샷! 블레이드가 추격하고 어디가 쏘이 쌍놈의 새끼. 노맥 등장. 내가 왔다. 시작된 블레이드와 노맥의 싸움. 밖에선 블러드팩과 스커드가 고군분투 중이군요. 팀원들은 리퍼들에게 응가 마늘이 통하지 않아 고전하지만 유일하게 자외선만은 먹힌다는 사실을 알아낸 스커드. 하지만 한 명 당해버리고 다른 놈 역시 리퍼에게 물려버립니다. 안 물린 척 해야지. 얘들은 아직도 싸우는군요. 그때 라이징 썬! 빤스런을 시전하는 노맥. 아무튼 이겼다. 하지만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하수구 문에 껴버린 멍청한 리퍼 새끼 한 마리. 니사는 곧장 이놈을 해부해 약점을 찾아내기로 합니다. 알았어. 모르세. 얼마 뒤 신무기를 개발 중인 위슬러와 알바생.
어? 뭐야 이거? 신무기 개발 성공. 이제 완전 무장을 하는 팀원들. 이게 터질 때까지 10초의 딜레이가 있어. 알아서 잘 도망가. 아이, 좆됐다니. 그렇게 리퍼들의 소굴인 하수구로 쳐들어온 블레이드 일행. 말을 해라 임마. 자다니 형 파이팅. 흩어져서 리퍼를 수색하던 그때 안 물린 척 연기하던 한 놈이 드디어 리퍼가 되어 파이팅도 못해본 자다니 형을 원샷 내버렸군요. 어쩔 수 없이 자폭을 선택하는 뱀파이어. 그리고 탐색 중이던 니사. 그때 지금부터 10초 준다. 열심히. 저 집들이 살아야 돼. 레드 토네이도. 씨발, 죽을 뻔했잖아. 하지만 리퍼들이 때로 몰려와 위기에 빠져버린 팀. 블레이드는 레이나트와 니사를 피신시킨 뒤 그리고 리퍼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필살의 폭탄 가방을 작동하려 하지만 아유! 그렇게 리퍼는 전멸해버리고 잠수를 했지만 치명상을 입어버린 니사. 에이씨, 어떡하지? 블레이드는 자신의 피를 니사에게 나눠주고 그때 역시나 뱀파이어들은 통수를 쳐버리는군요. 뱀파이어들에게 배신당해 끌려온 블레이드 일행. 그때 왕이 나타나 설명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뱀파이어들의 약점인 은, 마늘, 자외선을 극복하기 위해 실험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게 노맥, 즉 리퍼 바이러스였다고 말이죠. 노맥은 바로 다마스키노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설명왕. 기습을 당한 블레이드. 그리고 알바생 역시 뱀파이어가 심어놓은 첩자였죠. 쌍놈의 새끼. 뒤져라 새끼야. 실험실로 끌려온 블레이드. 이들은 블레이드의 피를 모두 빼내어 완벽한 뱀파이어를 만들기 위한 실험에 들어가려 하지만 홀로 쳐들어온 노맥. 위슬러는 한눈 팔던 레이나트를 기절시킨 뒤 블레이드를 구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끈질긴 레이나트는 끝까지 방해를 하는군요. 하지만 살금살금 기어가 다이빙! 급속 충전 완료. 이제 아껴뒀던 똥폼을 있는 대로 잡아주는 블레이드. 마지막으로 남은 레인 하트. 그렇게 반토막이 되어버리고. 야 이놈 새끼야. 선글라스 폼 업!
에이, 쇠 같은 새끼들이. 급히 탈출을 시도하는 왕. 하지만 동족을 실험하고 블레이드를 통수친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니사는 왕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고, 그때 등장하는 노메. 왕은 살기 위해 개소리를 시전해보지만 사망. 니사는 자기도 얼른 죽여달라며 목덜미를 내주고, 그 순간 뒤늦게 등장하는 블레이드. 시작된 최종 보스전. 하지만 노맥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리사에게 배운 대로 리퍼의 약점을 공격하는 블레이드. 노맥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아무튼 이겼다. 죽어가는 니사. 니사는 햇빛이 보고 싶다는 부탁을 하고, 떠오르는 태야. 선택 완료.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놈 새끼. 이 영화는 2002년 작품으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블레이드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편의 엄청난 흥행으로 3편까지 제작되었지만 개인적으로 2편이 가장 기억에 남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웨슬리 스나이프스의 인기 또한 엄청났던 걸로 알고 있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 번쯤 영화를 찾아보시길 바라며, 이상 블레이드 2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 지구로 날아오는 무언가. 그것은 곧 지구의 어딘가로 추락하게 되고 정부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요원들. 그리고 추락 현장에 도착한 요원들이 무언가를 보고 충격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 택시를 타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로 일을 하는 영화의 주인공 잭. 목적지에 도착한 여성은 자신이 외계 생명체 전문가라며 명함을 건네줍니다. 안 사요. 그리고 오늘의 일과를 마친 잭은 샌드백을 두드리며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있군요. 다음날 아침, 어젯밤에 추락 현장에서 잔해를 수거하던 정부 요원들은 근처에서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고, 최첨단 기술로 발자국을 조사하자 그것이 인간 형태의 외계인 여성과 남성 2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한데? 출근을 하는 잭. 하지만 아침부터 덩치 좋은 두 남성이 잭을 가로막게 되고, 그렇게 시비를 걸던 남성들은 순식간에 털려버립니다. 형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아침 운동을 마친 잭이 출근하던 그때, 자신들을 세스와 세라라고 소개하는 남매. 발음에 주의해주세요. 세스는 잭에게 거액의 현금을 보여주며 어딘가로 운송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생활고를 겪던 잭은 그들의 의뢰를 받아들입니다. 지름길로 모시죠. 이제 의뢰를 받아들인 잭은 남매와 함께 사막을 가로지르고, 택시비는 벌써 40만 원을 넘어버렸네요. 하지만 추격해오는 차량. 잭은 속도를 줄인 채 차량들을 먼저 보내려 하지만 갑자기 공격을 당하는 잭 일행. 그렇게
추격전이 시작되지만 열받은 잭은 엄청난 운전 실력을 뽐내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추격은 멈추지 않았고 화가 난 세스는 금강불괴! 그러자 세라 역시 초능력으로 택시를 조종하여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던 잭은 그렇게 욕을 퍼부어주고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오두막에 도착하게 되고 택시비는 $720, 즉 80만 원 정도가 나왔지만 4,000달러를 건네받은 잭은 땡 잡았군. 그때 무언가 소리를 들은 잭은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오두막으로 향하게 되고 깜놀! 세스와 세라였네요. 둘은 잭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얼른 집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잭의 오지랖은 너무나도 넓었고 마치 둘의 보호자라도 된 듯 자연스럽게 동료가 됩니다. 그렇게 오두막의 지하에 도착한 잭과 세스 남매. 그곳에는 거대한 숲이 조성되어 있었고 숲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세스. 세스는 그곳에서 마치 알처럼 생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알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세라. 남매는 이것을 찾으러 왔다며 강조를 하지만 뭐야, 먹는 건가? 그때 들려오는 소리. 그들을 쫓는 일랑이 아니고 최첨단 갑옷을 입은 암살자. 암살자는 주변을 전부 불태우기 시작하고 잭이 위기에 빠진 순간 미티어! 그렇게 잭과 남매는 구사일생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한숨 돌린 잭 일행. 하지만 이번엔 UFO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터널로 도망쳐보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면에선 기차가 달려옵니다. 하지만 주인공 버프는 위대하기 때문에 애꿎은 기장님만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게 되고 잭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자신의 태평양 같은 오지랖에 깊은 후회를 느끼는 잭. 그런 잭에게 자신들은 지구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세라. 하지만 멘탈이 나가버린 잭은 헛소리만 해대고 그 순간 염력을 발동시키는 세라. 완전 신기하지?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찰나 어딘가에서 걸려오는 전화. 자신을 헨리라고 소개하는 이 남자는 국방부 소속이라는 말과 함께 남매를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특수 요원들에게 포위당하는 식당. They're here for us, aren't they? 잭은 당황하지 않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경찰들에게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헨리와 마을의 경찰들은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 그 틈에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탈출하는 잭과 남매. 하지만 그때 세라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사냥개. 컴온! 그리고 헨리가 총을 쏘려는 순간 사냥개의 도움을 받게 되고 갑자기 차를 세우는 세라. 개가 따라왔군요. 그리곤 개에게 정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점차 동료를 늘려가는 일행들. 잭은 영화 초반에 나왔던 외계 생명체 전문가 알렉스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바쁘다며 자리를 벗어나려 하고 세라는 알렉스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알렉스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잭. 하지만 알렉스는 잭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또다시 염력을 뽐내는 세라. 세스 역시 화려한 CG로 알렉스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외계인 오타쿠였던 알렉스는 마냥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남매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묻자 3천만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왔다고 말하는 세라. 하지만 이들의 행성은 대기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환경이 비슷한 지구를 침략하려 했지만 대기를 복원하는 실험에 성공했고, 아까 전 지하의 숲속에서 발견한 이 장치를 가지고 돌아가면 자신들의 모성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쫓는 암살자는 자신들을 제거하고 지구를 침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해줍니다. 네, 그렇답니다. 이제 제 시간의 남매를 모성으로 돌려보낼 일만 남았습니다. 알렉스는 한란이라는 남자를 찾아가 추락 현장에서 사라진 우주선의 행방에 대해 묻기 시작하고, 한란은 386 컴퓨터를 이용해 우주선은 캘리포니아의 위치 마운틴이라는 산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알아냅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잭에게 동료가 되겠다고 말하는 알렉스. 알렉스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세라는 잭에게 알렉스가 잭에게 반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사실 얼굴 천재거든. 그때 잭을 납치하려는 조직의 요원들. 하지만 수많은 재난 영화로 단련된 잭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암살자. 이거나 먹어라! 세라 역시 너무 강하군요. 과연 이들을 막을 자가 있기는 할까요? 이제 할렌의 차를 빌려 위치 마운틴으로 향하는 잭 일행. 얼마 뒤 위치 마운틴에 도착한 일행들. 이들은 험난한 등산을 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군사 기밀 시설을 발견합니다. 그때 날아오는 마취총. 헨리가 잠복해 있었군요. 분노한 잭은 죽방! 바우스! 하지만 제압당해버린 잭. 알렉스는 남매를 보내지 않으면 지구가 위험하다며 헨리를 설득해보지만 꼰대 같은 헨리는 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가 봅니다. 결국 헨리의 말에 따라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는 잭. 잭과 알렉스가 군용 트럭을 타고 산을 내려가던 도중 그렇게 군인들을 제압해 트럭을 빼앗은 잭과 알렉스는 시설의 비밀 통로를 통해 잠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납치해온 남매에게 생체 실험을 하려는 헨리. 그때 갑자기 침입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고, 이런, 암살자가 침입했네요. 그렇게 암살자를 제압하기 위해 패기 있게 돌진하는 요원들. 하지만 정확히 2초 만에 후퇴를 외치는 대장. 포기가 참 빠르군요. 그 틈에 남매를 구하러 가는 잭과 알렉스.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느긋하게 보호복으로 환복한 뒤 온갖 똥폼을 잡는군요. 이들은 결국 남매를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I'm the rock. 그리고 시설 안의 경납고로 향한 잭 일행은 그곳에서 남매의 우주선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주선의 문이 열리고 우주선에 탑승하려던 그때 헨리가 또 나타나 꼬장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손을 맞잡는 잭 일행. 곧 무차별 사격이 시작되지만 프로텍트 쉐이드! 모든 총알을 튕겨내는 세스의 놀라운 능력. 그 순간 등장하는 암살자. 요원들은 암살자에게 몰살당하기 시작하고 그 틈에 우주선에 시동을 걸어 도망치기 시작하는 잭 일행. 헨리가 출입구를 봉쇄하려 하지만 우주선은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영화는 2009년 작품으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역시나 디즈니식 SF 영화입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라는 뭐 그런 스토리인데요. 영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허약한 암살자가 보는 이로 하여금 한숨이 나오게 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굳이 잭과 알렉스가 도와주지 않았어도 남매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화는 영화일 뿐 그저 가볍게 즐기시길 추천드리며 이번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인들아! 구독을 부탁한다! 여기는 미국인 줄 알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됐습니다. 캐나다였다는 걸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주인공인 루크와 절친 로저가 대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렇게 일단 밀린 빨래를 해결하기 위해 세탁실에 도착한 루크. 그때 다가오는 두 명의 섹시 다이너마이트, 릴리와 콘스탄스라네요. 이들은 온갖 섹시한 척을 다하며 루크를 유혹하기 시작하고 1021호야. 놀러와. 이들의 섹시 공격에 넘어간 루크. 이놈의 인기란. 곧장 1021호로 직행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어우 추워. 아니 이건 오 샷. 루크는 얼떨결에 옷장에 숨지만 좋았어. 콘스탄스와 릴리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시원해. 뭐야 저것들. 그날 밤 새로 사귄 친구인 알렉스와 개강 파티에 참석하는 루크. 하지만 릴리가 다가와 작업을 거는데요. 루크는 릴리가 괴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괴물이면 어때? 예쁘기만 한데. 컴온. 그렇게 둘은 분위기를 잡으며 키스를 하려 하지만 주먹! 안녕하십니까, 킹카 바비입니다. 올해 신입생 킹카는 릴리 빈센트! 킹카가 된 릴리는 킹카인 바비와 커플이 되어버리고 파트너를 잃어 빡친 루크는 분노의 철권! 존나게 쳐냈습니다. 그만!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놈이고. 날씨. 에이 아까웠다. 잘하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제발 닥쳐. 이제 릴리와 바비는 파티장을 빠져나와 야외 플레이를 즐기려 하고. 그렇게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날 전부 물러서! 내가 나설 차례군. 어디 보자. 고추가 딱딱하게 얼었구만. 홀리 쉣! 하지만 루크가 범인으로 오해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님, 전 아니라고요. 아니, 범인은 네가 맞아. 잘 들어봐. 넌 어젯밤 바비랑 싸웠고 여자를 때린 다음 현장 근처에 있었어. 그러니 네가 범인이야. Come on, yo baby, come on.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루크는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합니다. 저 새끼가 범인이라는데 내 불알 2개를 걸지. 일단 루크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나 혼자서라도 밝혀낼 거야. 내가 좀 도와주지 뭐. 근데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누군데? 비밀인데? 설마 또 나야?
루크는 괴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알렉스와 작전을 계획하고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릴리를 유인해 증거를 잡기로 합니다. 그 시각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조용한 묘지로 온 네이턴. 뿅 간다. 그 순간 네이턴의 여자친구도 외계인이었습니다. 또 실패. 이제 계획대로 릴리를 방으로 유인한 루크. 알렉스는 그 장면을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네요. 준비 오케이. 알았어 이 새끼야. 그렇게 증거를 잡는 듯 했지만 실패. 눈치챈 릴리는 루크를 공격하려다 화상을 입고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국 도망치는 릴리. 알렉스와 루크는 증거를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들의 약점을 알게 됩니다. 바로 열에 약하다는 것을 말이죠. Honestly, I didn't. 루크는 곧장 릴리를 잡아 조지러 여자 기숙사로 숨어들고 릴리를 포박한 루크. 나한테 왜 이러는데? 시끄러 임마. 난 이제 죽었어. 친구가 위험하다고. 뭐라고? 루크는 서둘러 로조에게로 향합니다. 로조의 위기 상황. 콘스탄스는 로조와 관계를 가지려 하지만 로조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나머지 자기가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들은 사실 오리온 행성에서 온 외계인으로 멸종 위기가 닥치자 종족 번식을 위해 지구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온도에 적응하지 못한 지구인들이 번식 과정을 못 이겨 얼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로저는 콘스탄스를 진심으로 사랑한 나머지 번식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는 로저와 콘스탄스. 뒤늦게 루크가 도착했지만 둘의 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고 로저는 번식에 성공한 듯 싶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구급차 불러. 결국 로저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슬픔에 빠진 루크. 잘 가 로저. 지금 당장 로저의 복수를 해야겠어요. 내가 도와줄까? 막타는 제가 칩니다. 그렇게 화염 방사기를 챙겨 외계인들을 기습하러 가는 루크. 니들은 다 뒤졌다. 릴리는 자기들을 이해해달라며 동정심을 유발하지만 뭐라는 거야, 개미 새끼야! 파이어스톰! 릴리 사망. 이제 외계인들을 하나씩 처리하지만 도망치는 콘스탄스. 루크는 콘스탄스를 추격하고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데 성공합니다. 곧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로즈의 복수다! 파이어! 파이어스톰! 좋됐다. 공격당하는 루크. 위기의 순간! 루크를 구해주는 형사. 막타 간다! 그렇게 스팀을 맞은 콘스탄스는 사망해 버립니다. 잘가 오리온 외계인들. 모든 외계인들을 처리한 루크. 이겼다. 루크는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알렉스의 진심을 알게 되고 둘은 그렇게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알렉스 역시
외계인이었다는 걸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4년 작품으로 외계인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잠시 이야기하자면 사실 알렉스는 최초로 지구에 방문한 외계인 정찰대였고 다른 외계인들을 지구로 불러들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들도 나름의 사정으로 지구를 방문한 것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구는 우리 별인데요. 아무튼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화 디코이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파이어! 여기는 캐나다. 한 커플이 불타오르는 중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방해꾼. 아가씨, 별일 없으시죠? 전 괜찮은데요. 습기가 가득 찼군요. 저기요, 그만 가주시죠. 그렇게 경찰이 떠나자 사망. 얼마 뒤 학교에서 해부학 강의를 하는 교수. 직소인데요. 난 이제부터 평범하게 살기로 했다. 신분 세탁을 하고 대학 교수가 된 직소는 조교로 루크를 소개합니다. 1편에서 사망한 줄 알았던 루크가 살아있었네요. 하지만 루크는 오리온 외계인들에 대한 기억으로 심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전편에 대한 트라우마군요. 루크는 알렉스와의 관계 중 정신을 잃었지만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외계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된 것이죠. 60억 분의 1의 사나이. 그날 밤 과속을 하는 차량. 곧장 경찰이 따라가고.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관님?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와. 여기요. 그리고 면허증을 조회하려던 순간 들이닥치는 녀석. 제가 딱지는 싫어해서. 경찰 사망. 그 시각 밤늦게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향하던 스테파니는 무언가에 쫓기기 시작하고. 루크였네요. 루크는 스테파니를 콘스탄스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콘스탄스는 1편에서 사망했지만 2편에서 또 나오는데요. 어떻게 됐어? 다 뒤져버리더라고요. 천천히 했어? 로맨틱하게 천천히 하라고. 샘의 패밀리인 헨리는 홀로 자판기로 향하고. Are those good? 그때 등장하는 Can I 오리온 try one? 1호. 잠깐 나 좀 봐볼래? 이로는 헨리의 취향을 읽어낸 뒤 와우! 헨리를 맛있게 먹으려 하지만 잠깐! 너무 추워! 이런 모조리 진짜! 다음날 직소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콘스탄스. 뭡니까? 전문가라고 들었는데요. 나는 부비 트랩과 살인의 전문가였지. 하지만 이제 은퇴했다네. 그렇군요. 개소리는 여기까지. 그리고 샘은 절친인 아놀드와 도서관에 도착하고. 오씨! 내 향기를 꼬셔주지. 당당하게 작업을 거는 아놀드. 내 젖꼭지 하트 모양. 네 거시기에서 똥냄새나. 그 순간 등장하는 오리온 2호기. 잠깐 같이 가줄래? 아놀드는 유혹에 넘어가 2호기를 따라가고. 역시나 아놀드의 취향을 읽어내는 2호. 그럼 잘 먹겠습니까? 그렇게 아놀드는 다녀버립니다. 강의실에 남은 루크. 루크, 예? 자네 내 뒤를 이어 부비 트랩 전문가가 될 생각은 없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대체 영화 설명은 언제 하실 거죠? 이제 하려고. 그 시각 샤워를 마친 스테파니. 찾아온 샘. 아놀드가 실종되자 루크를 만나러 온 샘과 스테파니는 루크가 홀로 외계인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Such a sweet guy too. 그리고 루크는 외계인들의 본거지를 추적 중이었죠. 저 새끼 좀 봐. 위기를 느낀 콘스탄스는 루크 주변의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직소를 찾아가고 차 한잔 드리지. 직소를 유혹하는 콘스탄스. 직소도 남자였습니다. 에벌레. 루크는 박사에게 괴물들의 본거지가 바로 이곳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만 루크 제발 그만. 왜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루크 외계인은 이 세상에 없단다. 너 외계인이지? 그럴 줄 알았어. 난 외계인이 아니야 이 미친놈아. 그렇게 돌아가려던 루크를 찾아온 샘. 샘은 외계인에 대해 알고 있다며 루크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응? 콘스탄스를 발견한 루크. 너 잘 걸렸다. 맞아. 콘스탄스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제압당하는 루크. 병원에서 쫓겨난 둘은 일단 다른 외계인들부터 조지기 위해 파티장으로 향하고. 근데 어떻게 구별하죠? 외계인들은 배꼽이 없으니까 거기만 봐. 열심히 배꼽을 조사하는 샘. 저 새끼. 그 순간 스테파니가 먼저 와 있었네요. 금발로 염색한 스테파니는 샘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밖으로 끌려 나온 샘. 뭔가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는 스테파니. 배꼽! 스테파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움을 청하는 피터. 닉이 외계인에게 먹힐 위기에 놓였네요. 노빤스란! 저게 뭐야? 알몸 외계인. 닉 괜찮아? 난 나쁘지 않던데. 이제 외계인들의 정체를 알게 된 친구들은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니들은 오늘 전부 뒤졌다. 병원에 도착한 루크 일행. 그리고는 본격적인 외계인 사냥에 나서는 친구들. 뒤지기 싫으면 동작 그만. 좋아. 파이어. 이로 사망. 한 놈 처리했고 Yeah, thanks. 저 새끼들이 감히. 샘과 스테파니는 영화실에 도착하고 시체로 다가가자 요 등장. 파워체. 꺼내주세요. 저처럼 예쁜 여자를 죽이진 않겠죠? 닥쳐라 외계인. 풀파이어. 이후 사망. 그러자. 모습을 드러낸 콘스탄스. 그리고 루크 등장. 사실 콘스탄스는 이쪽이 본체였고 1편에 나온 콘스탄스는 클론이었답니다. 잠자는 클론이었지롱. 하지만 파이어와 그렇게 박사의 도움으로 콘스탄스를 처치하는 데 성공하는 루크. 동료들도 무사히 합류하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이곳은 외계인들이 관계를 맺은 남성들을 모아놓은 장소였습니다. 직소와 아놀드도 있네요. 그리고 예상대로 이들의 배를 뚫고 나오는 주니어들을 보여주며 영화는 디엔. 이 영화는 2007년 작품으로 나름대로 선방한 1편에 힘입어 급히 제작된 것 같은 디코이즈 2편입니다. 일단 1편에서 얼렁뚱땅 살아남은 루크가 또다시 등장하였으며 사망했던 콘스탄스가 사실은 클론이었다는 대충대충의 설정으로 때운 듯한 느낌이 강하지만 귀염둥이 콘스탄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소도 출연했고 말이죠. 아무튼
3편이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만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화 디코이스 2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I wanna play the game.